요즘 저희 병원에 시력교정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어떤 수술을 할지 정해 두시고 심지어 공부까지 하신 상태로 오시는데요. 바로 잘 보이는 스마일 수술로 해주세요. 또는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라섹이 낫겠죠? 퍼스널 아이즈 라식이 새로 나왔다는데 괜찮은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체로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틀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주고받는 상담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만 뽑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시력교정술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안현석 원장입니다. 우리가 시력교정술을 선택한다면 크게 라식과 라섹, 스마일, 그리고 렌즈 삽입술 정도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그중 고도근시나 각막이 너무 얇은 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각막 실지를 깎아서 교정하는 레이저 교정술을 받게 됩니다. 즉 라식, 라섹, 스마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렌즈 삽입술에 대해선 이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둘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후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마일 수술입니다. 스마일 수술의 경우는 저희가 국내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2025년 전체 시력교정술 환자 중 거의 50% 내외로 선택하는 수술입니다. 엄청 많죠? 체감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력 회복이 빠르다는 점이 많은 선택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실제로 스마일 수술에 사용되는 femtosecond 레이저는요, 약 2에서 3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제외하면 각막의 표면에는 거의 손상을 주지 않는데요. 안쪽 실질층에서 렌티큘만 만들게 되죠. 그래서 휴가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안구건조증 같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싶은 분들이 주로 찾으시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술 후 다음날 정도면 무리 없이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이 스마일 수술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스마일 수술이 이렇게 계속 인기를 끌다 보니까 라식이나 라섹이 조금 더 오래된 시술이 아닐까? 과연 두 수술이 한물 가는 수술일까? 일부 환자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라식과 라섹 둘 다 절대 구형 수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이 스마일 수술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약 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무려 70에서 80% 정도의 환자분들이 라식으로 시력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 둘 다 알콘사에서 검안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컨투라, 퍼스널 아이즈 라식 또는 라섹 같은 훨씬 더 정교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식부터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라식은 기존의 빠른 회복이라는 큰 장점에 더해서 최근에는 가장 정확한 난시 교정이라는 이 신무기를 탑재해서 다시 한번 시력 교정 수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식의 경우 각막 절편을 직접 칼날로 만들던 시절에는 이 절편 위치나 범위의 한계로 인해서 오히려 난시 교정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의 발전 방향 역시 이러한 난시 교정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컨투러나 퍼스널 아이즈의 경우에는 각막의 미세한 굴곡까지 개인 맞춤형으로 교정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정확히 교정이 어렵던 불규칙 난시 환자들의 시력 교정을 넘어서 빗번짐 혹은 눈부심을 유발하는 고위 수차까지도 교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스마일 수술처럼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고요.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라식 수술 시 생기는 플랩, 이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외부 충격에 너무 취약할까봐 혹시나 찢어지거나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기 쉬운 흔한 충격에는 사실상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식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검증되어 온 수술이고 심지어 지금도 더 발전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퍼스널 아이즈, 컨투라 같이 더 세밀한 검안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술도 라식 그리고 라섹 수술이고요. 그럼 라섹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까요? 이전에 라섹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받는 현역 수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라섹도 라식과 함께 오래된 수술이라는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시력 교정술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그 이유가
이유가 이 통증도 있고 또 시력이 올라오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신 제가 이제 장기 투자 수술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라섹은 스마일 같은 이 절개부나 또는 라식 절편 같은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아주 강한 수술이고 은연중에 눈을 비비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각막 절개량도 라식 스마일 수술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안구건조증도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 스마트폰 사용,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라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수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즈 삽입술인데요. 보통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수술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수술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도근시, 아주 심각한 불규칙 난시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특히 고도근시 환자분들은 각막을 아주 많이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 수술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렌즈 삽입술이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물론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게 단점이고요. 눈에 렌즈를 직접 삽입하는 수술인 만큼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왼쪽 상단에 저희가 영상 링크를 남겨둘 예정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수술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내 눈 상태에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빠른 회복과 적은 통증을 원한다면 스마일 수술을 고민해 볼 수 있고, 이 난시와 고위수차 등을 아주 정교하게 교정하고 싶은 분들은 컨트라나 퍼스널아이즈 라식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장기적인 그런 안정성,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라섹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가지 수술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는 렌즈 삽입술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검안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안과에서 정확한 검진은 꼭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관리 역시 중요한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만 수술의 효과를 더 체감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애스안과 안현석 원장이었습니다.